매일 아침 꼭 전쟁터로 나가는 기분 들지 않으세요?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람은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고, 꽉 막힌 출근길은 첫 번째 전선이죠. 사무실에 도착하면 또 산더미 같은 업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평온함을 원하는데 현실은 정말 끝없는 혼돈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모든 혼돈을 잠재울 해답이 수천 년 전의 지혜 속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날 위기에 빠진 우리 직장인들을 위한 깨달음의 경영학을 함께 한번 탐구해 보시죠.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열쇠는 놀랍게도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거죠. 우선순위, 겸손, 그리고 돈. 이 세 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내면의 질서를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겪는 가장 큰 딜레마, 바로 이거 아닐까요? 할 일은 태산인데 시간은 정말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마치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정교한 시계처럼 우리 하루는 수많은 톱니바퀴가 쉴 틈 없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모든 게 멈출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죠. 바로 여기서부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의 이 통찰이 수천 년 전 부처의 가르침과 정확치 같아요. 진짜 문제는 시간 관리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죠. 더 많은 일을 해치우려고 애쓰는 대신에 무엇을 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사실 좀 두렵죠. 그런데 선승수직기는 초심자의 마음, 그러니까 비어있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어요. 내 잔이 비어있다는 걸 인정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새로운 지혜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배움의 시작이죠. 돈에 대한 불교의 관점은 아주 흥미로워요. 돈을 위험한 손님처럼 대하라고 가르치거든요. 이 손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기 이 이미지처럼 우리는 돈을 아주 조심스럽고 또 정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돈에 대한 집착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부처가 왕자의 신분을 버렸던 것처럼요. 둘째, 돈을 정중히 대하되 결코 마음의 안방까지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돈의 주인이 되어야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내면의 질서를 좀 잡았다면 이제 시선을 밖으로 한번 돌려볼 시간입니다. 솔직히 직장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업무 그 자체보다 사람과의 관계일 때가 정말 많잖아요. 지금부터는 함께 일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직장에서의 업보, 그러니까 카르마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부정적인 관계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좀 무리하게 굴더라도 친절함으로 그 악순환을 멈추는 겁니다. 동료에게 피드백을 주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의 유일한 의도는 가르침인가? 이 질문은요, 우리의 동기가 우월감을 과시하거나 감정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상대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는지 점검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예요. 그리고 이건 아주 훌륭하게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내 의도를 점검하고 반드시 상대의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요. 만약 상대가 아니요 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겁니다. 존중, 그게 핵심이죠. 뒷담화는 그냥 단순한 잡담이 아니에요.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부정적인 업보를 쌓는 거고 조직의 신뢰라는 기둥을 서서히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문제 해결했어야 할 그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엉뚱한 데 낭비하고 결국 회사 전체의 기운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자, 건강한 관계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이제는 일 그 자체에 집중할 차례입니다. 훌륭한 직원이 된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진정성과 탁월함을 갖추기 위한 기본 키, 그리고 봉사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탁월함은 무슨 화려한 기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슬라이드에 정돈된 책상처럼 아주 견고한 기본기에서 비롯되는 거죠. 아첨이나 요령을 피우는 대신에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 모든 것은 바로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가 제안하는 훌륭한 직원의 5가지 원칙입니다. 일찍 시작하고 늦게까지 열정을 보이고 주어진 것만 취하고 맡은 일을 정말 잘 해내고 그리고 고용주를 존중하는 것. 수천 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유효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원칙들이죠. 고객 서비스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는 나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더 큰 목적을 찾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철학은 사실 간단해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진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서비스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까지 개인의 마음가짐부터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업무 수행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더 밝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리더십과 신뢰, 그리고 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리더의 책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역량에 맞는 일을 주고 공정한 보상을 하고 아플 때 돌봐주고 성공의 과실을 나누고 필요할 때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결국 직원을 잘 돌보는 것이 최고의 경영 전략이라는 거죠. 이 고대의 원칙이 정말 놀랍게도 재택근무라는 가장 현대적인 업무 환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핵심은 눈에 보이는 감시, 그러니까 페이스타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뢰에 있다는 거예요. 관리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일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죠? 그러자 부처는 이렇게 되묻죠. 그럼 보인다고 해서 일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이 정말 본질을 꿰뚫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밥밥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는가입니다. 진짜 성실함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니까요. 결국 지혜는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의 직장을 조금 더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바로 그 과정이 여러분의 일터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